제가 계속해서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뭐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 뭐 사례도 있긴 하지만 훈련이 되도록 이게 습관이 되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어떤 재테크에 대한 개념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 하면 바퀴가 보통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의 역할이 각각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바퀴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앞으로 갈 거냐, 좌우 전진을 할 거냐, 아니면 뒤로 갈 거냐 해서 방향을 잡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뒷바퀴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발생을 하는 동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뒷바퀴가 없으면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반대로 앞바퀴가 없는 경우에는 힘이 발생을 해서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가고만 있는 거죠, 이게. 예,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사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내가 돌이켜서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사실 앞으로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건데 뒤로만 가고 있더라. 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또 거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을 잡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상품을 뭐 가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바퀴의 역할을 직장 생활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앞바퀴의 역할과 뒷바퀴의 역할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뒷바퀴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뒷바퀴의 역할이 동력과 힘을 발생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뒷바퀴의 역할은 업무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업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관련된 뭐 연구 분야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뭐야 반복해서 훈련해서 스킬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또 직장에서 앞바퀴의 역할은 과연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장인의 선후배와 동료 간의 인간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는 직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선후배, 위에 상사, 아래 이 관계가 좋은데 업무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이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또한 반대로 업무의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아주 거지 같아요.
동료 간의 직장 인간관계가 너무 나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한다고 봤을 때 이런 업무의 능력과 인간관계의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직장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 자전거의 바퀴 역할을 우리가 좋아하는 재테크 쪽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도 잘 잡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바퀴가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뒤에 바퀴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종잣돈이 되겠죠. 어떤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 돈이 없는데 내가 상상만 잘하고 방향 잡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종잣돈은 사실 또 어디서 온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그냥 연봉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된다. 직장 생활을 또 잘하기 위해서 업무의 능력과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우리가 종잣돈이나 아니면 급여 부분이 이제 뒷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또 잘못 잡을 수도 있죠. 어떤 투자를 뭐 엉뚱한 곳에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그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질렀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뒤로 가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그게 전부 다 뭐 손실이 나서 다시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결국엔 뒤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후진했다가 다시 그걸 또 복구를 해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중손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잃어버리면 뒤로 후진해서 다시 원점으로 마이너스가 된 걸 원점으로 와서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과정을 두 번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상품을 뭐 선택하고 가입하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천천히 가는 거지만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뚜벅뚜벅뚜벅 가다가 보면 목표에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면 여기서 이제 급여라는 종잣돈이 나오고 이 급여를 또 소비에 주목해서 생각과 습관을 잘 길들이고 나면 저축을 잘 할 수 있게 이 저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 저축의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작게나마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잘 되면 한 단계 뛰어넘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영상 저축과 소비 일부에서 제가 사회초년생은 저축만 잘해도 200점이고 저축만 하면 너가 제일 잘한다라고 칭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축과 소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